9월 7일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인데요.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하늘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파랗고 아름답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이런 강한 태풍으로 피해를 볼까봐 많이들 걱정들 하고 계시죠. 이 태풍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픈 지구가 태풍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박두선 경북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두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태풍 흰남노 피해 많이 보셨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이 심한 것 같은데요. 네. 일부에서는 이번 태풍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피해가 더 컸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던데 교수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번 태풍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실가스 영향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왜냐하면 좀 더 연구가 많이 돼야 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렇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나 극한 기상 현상 같은 경우는 네. 장기적으로 이런 걸 변동시키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북극 진동이나 네. 뭐 엘니뇨, 라니냐 같은 내부 변동성이 하나가 있고, 네. 다른 하나는 화산 폭발이나 태양 활동과 같은 자연적인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온실가스 배출 같은 인위적인 이제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당연히 이제 태풍 활동도 이렇게 말씀드린 내부 변동성이나 자연적 강제력 외에 그 네.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인위적인 강제력에 의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아하.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장기적으로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요. 구체적으로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어떻게 태풍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온실가스의 증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쉬운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해수면 온도나 대륙권 중층의 수증기량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은, 미래 태풍 활동이 더 증가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이제 네.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온실 효과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온이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따뜻한 해양은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태풍 활동이 증가하고 또 음. 강화된다고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수면 온도의 상승, 그것이 태풍의 발생과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의 그러면 지구 상태, 온실가스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산업화 이전에 우리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280 ppmv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 2021년 기준 약 420 ppmv만큼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이제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하.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의 증가가 이제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면은, 네. 우리나라의 경우만 살펴본다면, 한반도의 기온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하. 198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에 기온이 약 한 0.8도가량 올라갔고요. 연평균 기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연평균 기온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온도 상승 정도는 다른 해역에 비해서 좀 더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봄철에 이상 고온 현상이 빈도수가 늘어나고 또 강도도 강화되고 있고, 아하. 극한 고온 현상의 빈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8년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좀 이해하자면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것이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영향, 폭염도 더 많이 또 강하게 오겠지만 태풍도 더 강해지고 잦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네. 태풍도 이제
2020년에 이제 미국 기상학회 저널에 발표된 리뷰 논문이 있거든요. 예. 이 리뷰 논문은 이제 다른 논문들 다 이제 취합해서 이제 낸 거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논문에 따르면은 2도 온난화가 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네. 태풍에 의한 강수량은 약 14%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하. 태풍의 생애 최대 풍속, 그러니까 전체 생애에서 제일 강했던 때, 네. 그때 최대 풍속은 약 한 5%가량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33m 이상의 강도를 갖는 태풍을 사피어 심슨 스케일이라고 해서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4, 5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슈퍼 태풍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카테고리 4, 5 이상의 태풍의 비중이 약 한 13%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태풍 자체의 숫자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빈도수? 사실 강도 부분은 좀 더 이제 늘어난다는 이런 컨센서스가 좀 더 확실한 편인데, 네. 말씀하신 발생 빈도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큽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네. 이 해수면 온도나 수증기 외에도 대기 안정도나 뭐 연직 바람 시업 이런 같은 다른 요소들이 또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열대 지역에서 대기의 어떤 안정도가 증가해서 한마디로 대류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네. 대류가 잘 안 일어나서 전국적으로는 태풍 발생 개수가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대양별로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북서태평양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북대서양 이런 대양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 발생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좀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네. 네. 그리고 그 발생 개수랑 이제 별도로 이제 네.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는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상학회에서 기후 저널에 2019년에 게재된 북서태평양의 미래 태풍 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은, 네.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은 현재에 비해서 미래의 한국을 향하는 태풍이 약 한 7%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제 과거 연구 결과이긴 한데, 네. 2100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일본을 향하는 태풍 수가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현재 3.1개 정도가 연평균 개수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정말 좀 소름이 좀 오싹 돋는 말씀들이신데요. 이건 뭐 태풍 말고도 앞서 폭염 말씀하셨고 폭우 뭐 다양한 형태의 그 기후 재앙이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이거 온실가스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것밖에 없고요. 네. 이제 탄소순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땅 밑에 묻혀 있다가 원래는 융기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수만 년 뒤에나 대기 중에 노출되었어야 될 화석연료를 우리가 수십 년 만에 계속 꺼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네.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두선 경북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